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메이트 송건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2025년 전기기능장 필기 완전 합격 공부 전략이라는 내용을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능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걸음을 앞으로 걷게 될까요? 바꿔 말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앞으로 어떠한 과정을 겪어서 전기기능장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일단 크게 보면 전기기능장 필기를 취득하고 실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실기로 넘어가면 또 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냐면 필답형이라는 친구, PLC, 그리고 작업형이라는 요 세 친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여러분이 필기를 취득하시고 실기 넘어가셔서 필답형, PLC, 작업형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마주칠 일들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대장정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바꿔 생각해보면 내가 이 네 가지 덩어리 정도만 확실하게 할 줄 알아도 이 전기 기능장이라는 것을 나의 것으로 거머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전기 기능장 시험을 준비하실 때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공부법을 이렇게 디자인도 해보시고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도 해보시고 아니면 저거는 나랑 안 맞아 하면서 버리기도 하면서 취사 선택하시고 여러분의 공부법을 완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에서 우리 전기 기능장의 첫 시작인 필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고 어떠한 방식으로 시험이 이루어지며 합격률은 어떻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공부할 때 꿀팁 같은 것도 제가 이 영상 안에 모두 녹여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뭡니까? 바로 합격률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시험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야, 그 시험의 합격률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여러분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시험을 대해야 되는지도 어느 정도 감이 잡히거든요. 물론 합격률은 크게 연연해하지 마세요. 공부의 양은 어차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어제의 나보다 더 열심히 하면은 그것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합격률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고 요 정도 수준 안에 이 정도 퍼센트를 가지고 있구나 이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합격률 최근 5년 보겠습니다. 지금 약간 푸른 계열이 필기 쪽이고요. 약간 이렇게 붉은 계열이 실기 파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필기부터 한번 보면 2020년에요. 2,500명이 시험을 봐서 대략 960명 정도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600, 920, 2,700, 1,000, 3,300, 1,300, 3,500, 1,400 이렇게 합격자가 분포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비율이 합격률이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가 나오냐면 제가 이제 사전에 계산을 좀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그냥 35%에서 40%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에서 40%는 필기 시험장을 가서 10명이 시험 보러 갔으면 한 3, 4명만 붙는 시험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기도 간단하게 보면 실기는 이 합격률이 굉장히 낮죠. 2020년에는요. 2,126명이 시험을 봐서 93명만 시험에 붙었습니다. 이때 합격률이 한 4% 정도 나왔어요. 4%. 그래서 여기 다음 연도 보면 1,800명에 270, 1,800에 380, 이렇게 쭉쭉쭉 오다가 2,300에 476 이렇게 나오는데 실기 같은 경우는 평균치를 쭉 내보니까 대략적으로 10%에서 15%의 평균치를 보이더라. 이것이 필기고요. 이 친구가 실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만하게만은 볼 시험이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바꿔 생각해서 그만큼 취득했을 때의 어떤 퍼포먼스가 뛰어난 자격증이다. 이렇게 봐주셔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합격률은 이 정도 분포가 되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 필기 검정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험 방식은요. CBT 방식입니다. CBT 방식은 뭐냐? 컴퓨터로 시험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식 같은 것도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딱 필기 원서 접수를 하고 필기 시험장에 가서 자리에 앉잖아요. 그러면 앞에 컴퓨터 화면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 수험 번호가 써 있겠죠. 좌석 번호랑. 그 다음에 이제 감독관님이 연습지를 하나씩 나눠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연습장을 받고 볼펜으로 그 연습장에 일단 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어디 나오는데요? 문제는 컴퓨터 화면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문제를 보고 여러분이 막 풀어요. 그 다음에 정답 3번 나왔어. 그럼 3번을 CBT, 즉 컴퓨터에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OMR 카드 우리 매직으로 옛날에 했었잖아요. 이렇게 OMR 카드에다가 그 컴사라고 하나요? 컴사?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 그거 말고 이제 예를 들어 3번이라는 정답이 나오면 컴퓨터 화면에 3번을 체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운전면허 시험 본 거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겁니다. 그래서 CBT 방식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라 그래서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시험으로 필기 시험이 이루어지더라. 자, 그럼 어떤 과목이 있습니까? 자, 이 전기기능장 필기에서 다루는 과목들을 제가 쭉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기능장 안에는 이러한 내용의 어떤 문제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기 이론, 전기기기 전력전자부터 시작해서 공업 경영까지. 그래서 내용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전기 이론은 뭐예요? 뭐 직류, 교류, 직렬, 병렬, 그다음에 무슨 법칙, 키르요프 법칙, 오메 법칙 이런 전기의 아주 기본적인 모태가 되는 것들을 배우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전기 기기는 뭐예요? 말 그대로 전기 기계를 내가 탐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압기는 뭐냐, 동기기는 뭐냐, 유도기는 뭐냐, 직류기는 뭐냐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 것이죠. 전력전자, 이제 전력을 변환하는 장치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어떤 소자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전기 설비 설계 기초 및 시공, 이거는 뭐 배선 쪽에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송배전 설비, 전력을 송전하고 전력을 배전하는 그런 송배전 파트, 그래서 어떤 송전선로, 배전선로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전기설비규정, 이걸 다른 말로 KC라고 줄여서 말할 수 있죠. 그래서 KC에 법령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전기 법령을 시험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공학은 뭐예요? 디지털 공학은 어떤 논리 회로 같은 게 나오는 거고 논리 연산하는 거 아니면 플립플롭 그 다음에 게이트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디지털 공학이고 공업 경영은 뭡니까? 공업 경영. 이제 기능장 혹시 다른 기능장 하셨던 분들은 이 공업 경영에 대해서 아실 수도 있는데 공업 경영은 이제 기능장의 공통 과목입니다. 그래서 전기 기능장이든 뭐 다른 기능장이든 이 공업 경영은 공통으로 봐요. 이 공업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산업 현장에서 어떤 뭐 효율을 위한 학문을 탐구한다? 뭐 생산성에 관련된 거, 어떤 품질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안에서 총 60문제가 나오는데 60문제가 각각 분포돼서 시험 문제 짠! 하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출제 문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 60문항이고 시험 시간은 1시간입니다. 시험 시간이 크게 부족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이제 수험생분들은 시간이 오히려 남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시험 시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36문제 이상, 즉 60점 이상 맞추시면 합격을 하는 그런 시험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방식, 과목, 출제 문항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우리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이론을 봐야 되냐, 기출을 봐야 되냐 이것이 이제 끝없는 논쟁으로 이어지죠. 근데 여러분 저는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분위기상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당연히 이론을 보시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당연한 이야기를 당연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론과 기출을 어느 하나 빼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뭐 기출만 보고 합격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만약에 시험이 조금이라도 어렵게 나오거나 조금이라도 시험이 꼬여서 나오면 이거는 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그리고 CBT 시험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개인마다 컴퓨터에 앉잖아요. 각 사람마다 문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내 거에서 쉽게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내 거에서 쉽게 나올 수도 있고 반대편에서 어렵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작위로 진행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난도를 감히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조금 더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방법을 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느리면 얼마나 느린데요? 여러분 그래봐야 1, 2주 차이 나는 거예요. 1, 2주 먼저 이론을 공부하고 기출을 넘어가자 이거지 뭐 이론을 한 달, 두 달, 세 달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은 이론은 2주 이내로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2주. 길게 잡아야 2주예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는요. 계속 반복해서 풀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론만 봐서도 안 되고요. 기출만 봐서도 안 되고요. 둘 다 적절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권장드리는 게 이론은 한 2주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기간은 기출문제에 시간을 투자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자세한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면, 자, 이론 어떻게 공부합니까? 나는 전기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예전에 대학 전공했었고요. 고등학교 때 그런 비슷한 과였고요. 아니면 현장에서 좀 오래 몸을 담아서요. 그런 분들은 한 1회독 정도? 1회독 정도 혹은 2회독까지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난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3회독까지 하셔도 충분해요. 그래서 보통 제가 주변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한 1회독, 2회독 하시는 분들은 1, 2주 안에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의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판단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비전공자고 완전히 문외한이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러면 가급적 3회독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3회독도 하루에 일정 시간 정해놓고 하시면은 2주 안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회독 하는데 난 2주가 부족하다? 그러면 3주까지 써도 돼요. 근데 가급적 여러분 1회독에서 2회독 안에 끝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만 3회독 들어가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강의 듣기 직전에 빠른 복습. 여러분, 공부라는 건 뭘까요? 공부는 내가 모르는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공부잖아요. 근데 가끔 그냥 인강만 보고 나 공부했다라고 끝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거 공부 안 한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다 더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공부를 하려면 어제 공부했던 거를 잊어먹지 않는 게,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공부한 내용을 빠르게, 여러분 빠르게, 예를 들어 어제 한 10페이지 분량을 공부했어요. 그걸 막 쓰면서 공부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빠르게 눈으로 훑고 오늘 복습 끝, 한 10분 이내로 끝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내용을 빠르게 복습하는 것이 장기 기억 장치로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강의 듣기 직전 빠른 복습. 그 다음 이거, 여러분 모르는 내용 있잖아요. 분명히 공부하시다 보면 모르는 내용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그때 과감한 게 중요해요. 어떻게? 과감히 넘어가십시오. 과감히 그냥 넘어가세요. 이것도 전략이에요. 모르는 거를 붙잡고 있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내가 다른 것을 더 내 걸로 만들 수 있는데 그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인강이나 어떤 해설을 보면서 한 2번까지만 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때 그냥 넘어가세요. 그 넘어간 내용이 다음 파트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 풀다가 이게 몰랐던 게 이제 이해가 되네,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르는 내용 그냥 어떻게 한다? 과감하게 넘어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과감히 넘어가는 거예요. 이론 들으시다가 여기 예를 들어 키리유프 법칙 잘 모르겠어요. 넘어가세요. 2번까지만 들어보시고 넘어가세요. 그런 식의 방식이 필요하더라. 자, 그 다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기출문제는 최소 7개년 이상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기출문제라는 게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이잖아요. 근데 CBT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과거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무작위로 덩어리 만들어서 수험생별로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많은 유형을 경험해보는 게 좋아요. 한번 경험한 문제를 시험장에서 보는 것과 처음 보는 문제를 시험장에서 보는 것은 다르죠. 그렇다고 막 10개년, 20개년 이렇게 보기에는 시간적으로도 좀 제약이 되니까 최소 7개년 이상, 그래서 10개년 안쪽으로, 아무리 많이 봐도 10개년 정도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문제, 헷갈리는 문제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반드시 체크. 왜? 여러분, 우리가 기출문제를 푸는 이유는 아는 문제를 풀려고, 아는 문제만 풀어서 높은 점수를 받는 거, 이거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모르는 거를 줄여나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출문제 100개가 있으면 어제도 60문제, 오늘도 60문제, 내일도 60문제 이렇게 맞으면요, 사실 발전이 없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60문제 맞았으면 내일은 61문제 맞아야 되고 그 다음날은 62문제 맞아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모르는 것만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다가 나 이거 잘 모르겠다, 체크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날 공부가 끝나면 다시 체크한 걸로 돌아와서 인강을 보시거나 아니면 해설을 보시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해설을 가리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정답이 맞으면 그건 이제 넘어가도 됩니다. 근데 분명히 또 어떤 문제는 도저히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그것들은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그것도 과감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정답만 암기하고 넘어가시는 전략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1회독을 하더라도 제대로 보자.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푸는데 나 7개년을 한 5바퀴 돌렸어. 나 한 10바퀴 돌렸어. 나 15바퀴 돌렸어. 물론 공부를 제대로 해서 15바퀴, 10바퀴를 돌리면 매우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제대로 했을 때 그렇게 돌리기는 쉽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비록 한 바퀴만 돌리더라도 7개년을 한 번만 풀더라도 혹은 뭐 8개년, 9개년을 한 바퀴만 돌더라도 모르는 문제를 내 걸로 차곡차곡 만들어 가면서 1회독을 하시면 그것은 5회독, 10회독 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많이 빠르게 보기보다는 내가 모르는 문제를 집중해서 반복해서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필기 커리큘럼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거냐면 이론서와 기출문제집을 좀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계속 회독을 1회독, 2회독 혹은 많으면 3회독까지 해달라고 부탁드린 게 이 교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교재의 핵심 내용들만 짜임새 있게 담아놨고요. 그 다음에 해설 영상을 이제 노련하게 전병칠 원장님이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전기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구나. 전기의 공식은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응용이 되는구나. 여기서 충분하게 단련을 시킨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봐야 되는데 여기 기출문제 보시면 CBT 기출문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CBT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들을 이제 다산에도 연구원들이 복원을 합니다. 그래서 복원을 해서 그것을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풀이까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론을 마무리하시고 필기를 이렇게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학습을 해주시면 되는데 해설을 가급적 최대한 자세히 담았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데 부족함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부족함이 또 없겠습니까? 공부하시다가 모르시는 내용이 있으면 다산에듀 홈페이지나 다산에듀 네이버 카페에 글 남겨주시면 24시간 이내로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그 내용을 봐주시고 글 남겨주세요. 물론 이제 공휴일 제외하고 평일에는 이제 전부 다 답변이 이루어지니까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 이 친구를 한 2주 이내로 끝내주셔야 되고 이 친구를 사실 정해진 기한이 있다기보다는 시험 날까지 그냥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최소 이 정도 보시면 좋겠다라고 권장드리는 기간은 한 3에서 4주 정도? 이 기점으로 3, 4주를 기점으로 이 기출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더 많이 풀면 더 좋아요. 더 오랜 기간 보시면 더 좋아요. 짧게 본다 그래서 또 시험에 떨어지냐?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공부하냐? 그리고 개개인의 출발점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의 사람이 보통 얼마만큼 푸냐라고 했을 때 한 3, 4주 푼다는 겁니다. 3, 4주. 3, 4주 동안 1회독, 2회독, 3회독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대신에 모르는 문제와 헷갈리는 문제들을 체크해 가면서요. 자, 그 다음입니다. 이건 다산패스 필기인데 뭐냐면 여러분 이거 기출문제집이잖아요. 무겁잖아요. 이렇게 막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혹시 태블릿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이 종이 교재를 구매하지 않으셔도 되고 여기 태블릿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학습을 해주시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 무겁지 않고 여기 이제 오답 노트 기능이라든지 여러 개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의고사도 뽑아보시고 기출문제도 풀어보시고 오답 노트도 체크해보시고 특히 오답 노트 기능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는 내가 모르는 문제만 반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혹시 태블릿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래서 이렇게 다산패스도 적용해놨다. 그러니까 다산패스가 기출문제집 어플리케이션이에요. 나는 종이교재보다는 태블릿 PC로 공부하고 싶다 혹은 컴퓨터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많이 이용하세요 요즘에.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게 이제 메인 페이지고 이게 이제 메리트가 있습니다. 시험장의 그 컴퓨터 화면과 동일하게 띄울 수가 있어요. 이게 실제 이제 기능장 필기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 실제 시험과 동일한 CBT 화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PC 버전. 다산패스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이제 요 사이트로 이동할 텐데 거기서 실제 시험과 똑같은 UI, 이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 보기 직전에 한 번쯤 보시면은 현장에서 긴장 덜 되고
익숙해지는 그런 작용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화면에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가 나오고 여러분이 막 종이에다가 풀고 이제 체크해야지 하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이렇게 체크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 여러분 시험장에 나오는 화면과 똑같은 화면이에요. 이렇게 봐주시고 나는 근데 저거보단 조금 더 깔끔한 UI를 원한다. 다산 패스 전용 UI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UI를 하시든 이걸로 하시든 상관없고 나는 이거보다는 그냥 기출문제가 좋다. 기출 문제집이 좋다. 라고 하시면 이거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응시 자격을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 기능장애 응시 자격은요, 산업기사 이상, 그러니까 산업기사 혹은 기사를 취득하시고 5년의 실무 경력이 있으면 기능장 응시 자격이 됩니다. 그 다음, 기능사를 취득하시고 나는 현장 혹은 실무 경력이 7년 정도 되었다, 7년 이상이 되었다, 그러면 기능장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자격증은 없지만 내가 이 전기 분야에서 9년을 있었다, 그러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혹은 유사 직무 분야의 기능장을 갖고 계신다면 자연스럽게 응시 자격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응시 자격까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제가 이제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합격의 어떤 쾌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성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필요한 콘텐츠를 제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기능장 준비하시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즐거우실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필요한 영상들, 필요한 자료들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이제 전기 기능장 이론 말고 필기 기출문제, 기출문제는 제가 이제 후반부 쪽에 영상을 계속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서 저를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보고요. 여러분의 2025년 멋진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